네, 뉴스토마토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정치하는 언니들 전수미 변호사님,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다 오늘 반짝반짝하십니다. 메이크업 선생님의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요즘에 계속 하고 있는 건데 밀고 있는 건데 구독자 수를 또 늘려야 돼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쉬지 않고 오늘 일요일에 네.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네. 열심히 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한 말씀 오늘도 이렇게 해주시죠. 아 당연히. 네. 여러분 그 뉴스토마토가 언론의 정도이고 바로 저널리즘의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 그 유튜브로서 여러분들 힘을 실어주셔야 대한민국 언론이 뉴스토마토가 대한민국 언론이고 언론이 대대로 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니 너무 대단하세요. 아 진짜 배우고 싶습니다. 좋아요? 알람 설정. 네, 정말 배워야겠습니다. 네,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또 뭐 네. 해주셔야죠. 지금 보니까 구독자가 95만 5천 명입니다. 예. 와, 그럼 이제 5천 분만 더 들어오시면 예. 이제 100만을 이제 앞둬서 또 골드 버튼을 또 받으실 수 5만 있을 명, 것 같은데. 4만 5천 명. 아, 그렇죠. 죄송합니다. 계산이 잘못됐네요. 하지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구독이 정말 나 이런 거 못하겠다. 어쨌든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력해 주셨어요. 네. 알지님이 얼굴이 빨개지네요. 조떼꾸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 조떼꾸알. 유혹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 이거 유혹 아니에요. 네. 조떼꾸알 좋아요 댓글 뭐였죠? 구독 알람 설정. 네, 내가 맞죠. 물어볼게요. 왜 이러십니까? 진정하세요. 조떼꾸알 여러분 조떼꾸알 부탁드리고 자 아이고 이제 재미있는 얘기는 끝났고요. 그럼 이제 열받는 이야기를 한 가지 좀 해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이후로는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웰빙 농성 때문에 욕을 많이 드셨어요 이분이. 근데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그럼 농성하면 다 굶고 단식하고 삭발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뭔가요 이거? 그러니까 농성이 왜 하는지 기본조차도 모르시는 분들. 아니 저는 어떻게 이런 분이 그 모 당의 대표까지 하셨는지 그게 그 당의 수준인가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농성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메시지예요. 내가 이 농성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아니면 뭐 여당이나 야당한테 이런 메시지를 드리겠다. 메시지. 그 두 번째는 그 메시지 전달을 위한 본인의 절박함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고 절박하게 전 국민 여러분께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야당이나 여당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라는 그런 간절한 메시지가 핵심인데 보세요. 간절함도 없고 절박함도 없어요. 아니 저게 비싼 요즘 김밥 뭐 7, 8천 원 시대라고 하지만 뭐 누가 봐도 정말 고급 김밥 너무나 그런 김밥도 뭐 닭강정 세트 안 드신 게 다행이긴 한데 저 김밥이 닭강정 세트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양심상 차마 그런가요? 네. 네. 차마 양심상 세트까지 못 시키신 것 같아요. 닭강정 세트까지 뒤에 농성인데 있는 거 아니에요 저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냉면 밑에 고기를 까는 것처럼 물론 깔 수도 있지만 네. 저 탁자 밑에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닭강정은 보이지 않지만 저 비싼 김밥과 뭐 스타벅스 커피와 시원한 선풍기. 그래서 그렇게 막 황제 농성 아니냐고 할 때 거기에 대해 답변이 가관이죠. 뭐라고 하냐면 나 주말에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로텐도어에 에어컨이 안 나온다. 네, 그거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 개인을 위해서 나 의원이 위해서 로텐도어에 에어컨을 틀어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런 황제 농성하는 것 자체가 같은 당으로부터 이미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메시지는 단 하나죠. 나 당대표 다시 하고 싶어요. 나 당에서 뭔가를 잡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당을 위해 이렇게 농성하고 있어요. 나 좀 봐주세요. 뭐 그런 의도는 알겠는데 너무 뻔히 보이고요. 대한민국의 정치 고수는 많습니다. 자,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송님이 저 김밥 한 번도 안 먹어봤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국회에서 근무할 때 말이죠. 저걸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닭강정 세트가 있어요. 네, 유명해요. 나경원 세트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제 혹시 네. 그 가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봐 제가 말을 그러니까요. 못하고 있는데 맛있습니다. 네. 예. 지금 보면 저는 한 7일간 단식
뭐 다이어트 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저기 계란도 되게 크고요.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일을 하다 보면 하루 3끼 뭐 식당에서 먹고 하면 되게 뭐 나트륨도 많이 섭취하고 하는데 굉장히 건강하신 식단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3끼 이렇게 드셨던 게 아닌가 싶은데 나경원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보면은 사실 국회의원 여성분들은 보통 국회 미용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볍게 이제 드라이 정도 하고 저희는 사실 목욕탕에 가거든요. 그래서 네. 목욕탕에서 이제 미용사 분께서 이제 간단하게 뭐 몇천 원 이렇게 내고 이제 미용을 하게 돼요. 사실 이거 너무 탑시크릿인가요? 재밌는데요? 재밌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국회의원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 보통 새벽 5시에 출근을 해서 목욕탕을 가면 이제 목욕탕에 계시는 이제 미용사 분들께서 저는 그때 한 몇천 원 정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드라이를 하고 왜냐면 보통 뭐 상임이나 이런 거 계속 방송에 생중계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민 여러분들 보시기에 굉장히 좀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목욕탕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고요. 아무래도 제가 듣기로는 소문이 샵을 가신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예인들이 이제 아이돌들이 아침에 샵 갔다 출근하잖아요. 약간 그런 일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건 뭐 제가 뭐 사실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뭐 단식이다, 농성이다 하면 우리가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힘들게 본인의 시간을 투자해서 농성을 하실까 했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저는 야당 내에서도 비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성태 그 의원이 이제 했던 인터뷰를 보니까 이게 무슨 절박함이 없다. 차라리 삭발을 하든지 노숙 단식을 해라. 뭐 이렇게 오히려 자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정성이 보이지 않았고 저는 그 생각도 하나 했어요. 어떻게 뭐 지금 뭐 에어컨 뭐 얘기도 하셨는데 주말에 에어컨이 안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농민분들 지금 떼약볕에서 농성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많은 노동자분들도 이 더운 날에 밖에서 많이들 계십니다. 근데 저기 로텐더울에 에어컨이 안 나온다? 사실 로텐더울 굉장히 시원합니다. 왜냐하면 천장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국회가 중앙난방이에요. 그래서 의원실에 있는 것보다 로텐더울이 더 시원할걸요? 주말에는 뭐 오히려 네. 그리고 지금 선풍기도 지금 딱 착장을 하셨네요. 그쵸.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없었을 건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도 허니문 기간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통 정권이 출범을 하면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도 사실 윤석열 정부 출범했을 때 뭐 총리 인준도 통과시켰고 뭐 예산 같은 거 그때는 사실 특활비도 깎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허니문 기간으로 그렇게 서로가 이런 정치적인 예의나 도리나 어떻게 보면 상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님의 정부가 출범되고 나서 이렇게 단식 농성을 바로 시작한다? 약간 저는 그래요. 뭐 결혼식 끝나고 이 결혼 반댈세 뭐 이렇게 나오는 약간 저는 그런 느낌으로 좀 봐서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나경원을 보면서 이게 비서진 출신이니까 저 출구 전략을 어떻게 할 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거 그만두려면 뭔가 이제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 명분 없이 그냥 이제 무의미하다, 혼자 이렇게 무의미하다 그러고서 끝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엔 요구했던 게 두 개였잖아요. 김민석 총리의 임명을 철회하라. 그다음에 법사위원장 내놔라. 근데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 가장 먼저 국민의힘의 내란을 알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엄을 선포해서 다들 조중동 다 비웃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무슨 뭐 꿈을 얘기하는 거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결국에는 진짜 계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김민석 총리는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많고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그 내란을 종식시킨 어떤 주인공 중 하나로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다는 상징성이 있는데 그러한 총리를 부정한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 본인이 내란 세력인 걸 사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좀 웃긴 일이 됐고 법사위원장은 이제 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야당 여당 서로 협치해서 하는데 근데 그때 야당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당연히 하는 게 맞죠. 야당과 여당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야당 그런 원칙 하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제 주장들을 퍼뜨렸던 게 이제 나경원 의원이기 때문에 결국엔 출구 전략으로는 이제 김민석 총리 임명이 최종 되니까 그걸로 인해 빠져나갔지만 뭐 국민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번에 당권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쇼를 했다는 거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까지 퍼뜨렸잖아요. 북한이 뭐 핵폐수를 뭐 폐기했다, 핵 오염수를 그렇게 뭐 방류했다는 그런 말도 했고요. 또 거기에 또 다른 이제 가짜 뉴스들을 계속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바로 나경원 의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걸 봤을 때
때 본인이 했던 말이나 좀 책임지고 지금 6년대 계속되고 있는 패스트트랙 국회 선진화법 관련해서 1심에 머물고 있는 그곳에 로텐더 홀이 아니라 재판정에 참석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란 특검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어제 2차 소환 조사가 있었고요. 특수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어제 조사가 한 8시간 반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아마 조사가 이루어졌고 구속영장, 그러니까 구속이 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내란 특검이 이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면 되겠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나오는 건 딱 그거예요. 이제 발부 나오는 요건이 첫 번째는 범죄의 중대성, 중대하고 굉장히 명백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야 되고, 세 번째는 도주의 우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거지가 불확실하거나 이런 사람은 안 되겠죠. 근데 아마 그런 요건으로 봤을 때 뭐 내란 외환죄 자체가 이미 한덕수 총리가 본인이 사인까지 사후 문건 사인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밝혀지니까 좀이라도 빠져나가기 위해서 너무 많은 증언을 했고 본인이 그거를 듣고서 오히려 이제 자진 출두를 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증언 속에서 너무나 확고해 가는 이제 범죄이기 때문에 그 범죄의 중대성이 좀 더 명백해지고 범죄의 명백성 또한 명백해졌기 때문에 아마 그거 증거인멸 뭐 반바지 입고 뭐 개 산책도 하시지만 뭐 김건희 여사가 이제 많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구속영장이 나오는 거 너무나 당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속보로 전해졌는데요. 내란 특검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 일입니다. 어제 이제 소환 조사가 있었고요. 2차 소환 조사 후에 조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가 소환 조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오늘 구속영장 청구된 걸로 보면 일단 충분히 혐의에 대해서 소명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정말 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어서 빨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두 번의 그 조사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언론에는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표되지는 않았고 뭐 점심을 뭘 먹었니, 저녁을 뭘 먹었니, 뭐 서류를 검토했니 안 했느니 사실 정말 들어도 뭐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얘기들만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중앙지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 공무집행 방해 이런 혐의들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구속이 되어서 조사를 받는 것이 아마 본인도 전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뭐 원래 뭐 대통령 때도 출퇴근하는 거 되게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여론의 관심을 받고 국민의 관심을 받는 것이 저는 본인에게도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뭐 어떤 유튜브나 아니면 특정한 그런 본인의 보수 세력들의 말만 듣고 지금 좀 행동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는 구속이 되어서 좀 귀를 닫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외부의 네. 유튜브라든지 그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극우 유튜브의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본인이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독방 수감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그 방에서 혼자 사색을 하고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진실을 얘기해야 할까? 어떻게 사죄를 해야 할까? 이 부분을 정말 반성을 할 수 있는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 성찰의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저는 수사를 좀 자유롭게 본인이 이렇게 또 시간도 정해서 수사받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수사의 속도를 빨리 하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알려진 걸로는요. 특검에 의하면 윤석열의 외환 협의에 대해서는 영장에 미포함했다고 합니다. 포함하지 않았고요. 직권 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이 혐의 두 가지 혐의, 또 특수 공무 집행 방해 혐의까지 이 세 가지 혐의를 넣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이후의 그 일정들, 절차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실래요? 네, 구속영장 청구가 되고 이제 그 판사가 이제 체포영장과 마찬가지로 판단을 하죠. 구속영장이 이게 절차적으로 적법한가 그리고 내용에서도 이게 구속영장의 요건들을 다 충족을 하나 그런데 판사가 판단한 다음에
그 실질 심사를 한 다음에 이 영장이 나와야겠,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판사가 나와야겠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이제 할 텐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아시지만 뭐 지하 주차장 뭐 9시까지 할 때 10시까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미 그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도 그 판사가 판단을 하는 게 이력이 있잖아. 그게 많은 비판이 있었고, 막 체포에는 응하겠다라고 하면서도 그 이유 때문에 체포영장이 지금 면피가 됐던 건데, 지금 너무나 수사에 비협조적이고 특검의 시간은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라던가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의 불성실한 태도 이런 것들을 다 재판장에서 봤을 거예요.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한 거였고, 거기에 따른 다시 이제 사법 정의를 다시 잠다는 최기현 판사가 사법 정의를 완전히 망쳐놨잖아요. 사법부 자체의 사법 정의를 다시 세운다는 측면에서도 이게 그 영장 발부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 이후에 이제 구속 상태에서는 본인이 시간을 선택할 수도 없고요. 검사들이 이제 부르는, 그러니까 특검 조사팀에서 부르는 대로 나와서 조사팀을 감히 이제 본인 선별할 수도 없고, 원하는 시간에 나와서 그다음에 이제 선별해서 같이, 물론 변호인은 대동하겠지만 이제 법정의 절차에 따라서 일반 그 헌법 11조에 나온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원칙에 따라서 한 사람의 피의자로서 이제 수사를 받게 되겠죠. 예,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영장 심사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법원에서. 그러면 뭐 한 오늘이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5시 조금 전 한 5시 반쯤 이제 청구가 된 것 같은데 얼마나 걸릴 거라고 보이세요? 대부분 이제 영장 실질 심사는 그 사안의 이제 중대성과 명백성도 있지만 그거의 이제 긴급성이나 시간의 그런 것들도 고려가 돼요. 특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특검 때문에 150일의 시간 제한이 있는 특검으로 인해서 영장 청구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제대로 된 적법 절차를 지키는 판사라면 그런 그 사안의 긴급성까지 고려를 해서 이거를 뭐 일반적으로는 일주일까지 끝내는 이제 판사도 있지만 2, 3일 내에 이제 처리를 하는 게 상식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지금 댓글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사실 네.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좀 무너진 지 오래됐잖아요. 지금 조희대 대법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영장이 기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도 저희가 항상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번에 그 영장 청구가 된 것 자체는 저는 특검이 좀 강한 수사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소환 조사를 넘어서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겠다, 이런 초강수를 둔 것인데요. 사실 법원은 분명히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근데 앞서서 뭐 영장이 또 기각된 바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불발의 가능성이 뭐 제도로다, 뭐 이렇게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분은 여론을 좀 형성해야 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 네. 여론, 그리고 여론이 바라는 것이 구속 수사다라는 것, 이 부분을 정말 그 판사님들께서 명확하게 좀 이렇게 인지를 하고 계신다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증거 인멸의 우려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밖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판사님들께서 좀 판단을 하셔서 정말 그 영장이 또 이렇게 또 청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구속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좀 협조도 같이 또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조금 전 내란 특검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요.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서 아무래도 이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말 위험한 상황에 놓여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구속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초 내일 좀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김문수 말이죠. 전 장관. 이분 당대표 안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이제 나온다고 한 포럼에 참석을 해서 약간 이제 당대표의 욕심을 내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을 텐데 이분은 외로운 걸 못 참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에 있을 때도 이제 같이 뭐 유시민의 뭐 그 가족들과도 같이 여러 가지 서포트도 받으시고 사실 운동권으로서 핵심 세력이었지만 항상 주류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거기에서 외면당하면 뭔가 쟁취하려는, 그러니까 끝없는 권력욕으로 뭐 진영이나 이념이나 뭐 어떤 것도 상관없이 이제 걸어왔던 분이잖아요. 대선 때 그게 너무나 잘 밝혀졌기 때문에
그리고 말 바꾸기는 사실 이번에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한덕수 총리 나오기 전에 이제 내부 경선할 때 나는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 당연히 협조할 생각이 있다라고 했다가 진짜 협조할 생각이 있나 보네라고 이제 친윤계 사람들이 당에서 미니까 최종 후보가 결정되자마자 이제 그렇게 말 바꾸기로 해서 난 못한다라고 도망다니고 바꾸고 그래서 새벽에 그런 국민의힘 테러가 또 사단이 일어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또 당대표 하는 거는 그동안 이제 대선 후보 안 되시고 많이 외로우셨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조명도 못 받으시고 이제 네. 이런 따뜻한 하얀색, 노란색 조명도 못 받으시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뭐 끝없는 뭐 권력 요구로 인해서 당 대표에 출마하는 거 어차피 출마하려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너무 당연한 수순이었다,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고 보고 이번에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친윤계부터 해서 김문수 뭐 이런 구구 정광훈 계열부터 해서 다양한 뭐 개혁파들에서 여러 가지 세력들이 같이 출마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뭐 당권 투쟁 바라보는 것도 꽤나 재밌어 보입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